안녕하세요. 어머님들의 원픽이 되고 싶은 픽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은 어머님들에게 아이들 연령별 독서 방법을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낳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책 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독서의 중요성은 잘 책을 많이 어머님들이 이제 접하지 않았던 어머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더라. 그리고 책을 많이 봤던 이제 많이 이렇게 노출됐던 아이들이 좋은 명문대에 갔다더라. 이런 소리는 어머님들이 어디서든 많이 들어서 책을 이제 아이들에게 책 선물을 가장 먼저 태어나면 어머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책 선물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책으로 키워야 되겠다. 다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책으로 키우려고 했던 엄마들이 성공하는 어머님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공을 못하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발달 속도나 이 발달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책을 파는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로 그냥 책을 처음에는 그냥 잔뜩 아이들 시기에 맞지 않는 책을 잔뜩 사놓고 책장에다가 넣어놓고서는 그거를 어머님들이 제대로 이제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이렇게 뚝 안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 시기별로 책을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책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발달 시기에 맞춰서 어머님들한테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책을 좋아하면 너무 좋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아이들한테 이제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유태인들은 책을 선물해요. 백과사전과 성경책을 선물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길 바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성경책과 백과사전에 꿀을 발라놓는다고 해요. 꿀을 발라놔서 아이들은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입으로 가져가는데 애들이 그 책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의 첫 느낌이 책이 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 너무 달고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한테 강렬하게 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책하고 가깝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노력인 거죠. 이런 노력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꿀은 발라놓지는 않지만 꿀은 발라놓지 않아도 연령별로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생후부터 36개월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 머리의 그릇이 우리가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시기가 이 36개월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시냅스가 정말 이 뇌의 시냅스가 활발하게 막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쫙쫙쫙쫙 뻗어나가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뻗어나가서 어떤 확장된 영역을 봐야 아이들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관심도 가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면 관심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6개월까지. 하지만 36개월도 저희가 조금 세분화한다 그러면 생후 12개월까지와 그리고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 들어가는 책이 좀 달라요. 12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눈도 뜨고 엄마들한테 이제 엄마들하고 눈도 맞춰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책,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색상을 가진 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36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책이라기보다는 이 책은 놀잇감이에요.
장난감. 그래서 굉장히 흥미 위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12개월까지는 초점을 맞추는 책, 색이 선명한 책, 그리고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책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즘에는 이제 중고책도 많이 구입하시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중고책은 다 아이들 입으로 넣기 때문에 중고책은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새 책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거칠거칠한 책이라든지 이런 소리 나는 책이라든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책들로 아이들한테 놀잇감을 만들어 주시고 어머님들이 그리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자, 13개월부터 어머님들 아이들 발달이 어떻죠? 애들이 이제 걸음마를 하고 이제 정신 없을 때예요. 막 걸어 다니고 이것도 만져보고 궁금한 거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주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책을 막 찢기도 하고 찢어서 그냥 뭐든지 손으로 그냥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막 넘기고 막 이러거든요, 아이들이. 이때는 정말 책이 장난감 같아야 돼요. 그래서 팝업북이라든지 깍꿍책이라든지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엄마 없다, 엄마가 누구게 이런 것도 이제 이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의성어, 의태어랑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창작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창작책과 그리고 인성책, 이때는 생활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인성동화 이런 것들이 좋죠. 그래서 배변 활동이라든지 배변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밥 먹는 습관 이때 아이들한테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활 습관을 다루는 인성책들 굉장히 좋은 것들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때 굉장히 인내력을 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책이 들어가시면 좋은데 절대로 이 책 들어가시면서 미디어 핸드폰을 앞에 놓거나 아이들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그냥 놓고서 어머니 먹여주거나 이러면 절대로 생활 습관도 잡을 수 없고 아이들이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 수 없어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려고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미디어는 최대한 멀리 해주는 게 좋아요. 미디어는 멀리 그래야 아이들이 그냥 TV도 어머님들이 이때는 TV를 절대 틀어주지 마시고 아무리 뽀로로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애들이 사실 그런 게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인 책은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머님들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미디어는 멀리 해라. 그리고 이때 생활 습관을 잡아야 4세에서 6세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어머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13개월부터 24개월은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들어간 창작책,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인성책, 이런 책들이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머님들이 더 들어가신다 그러면 자연관찰 책을 이때부터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자연관찰 책은 계속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왜냐면 지금부터 사서 이제 초등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책인데 아이들이 이때는 6세까지는 사실 이때부터 6세까지 물활론적인 사고를 해요. 물활론적인 사고는 뭐냐? 모든 게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가다가 꽈당 넘어지면 엄마가 책상에다가 떼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 책상이 살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그리고 곰이나 토끼나 책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아이들이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창작책의 생활습관에 나와 있는 곰 친구라든지 토끼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곰 친구는 이런 걸 먹고 살아. 자연관찰하고 연결해주면 되게 좋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참 이렇게 뛰어놓고 이렇게 활동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막 하나하나 아이들이 볼 때 그거를 다 읽어주시면서 하지 않고 아예 그림 위주로 쑥쑥쑥쑥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4에서 이제 6세 때, 이때는 말 그대로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도 많이 커지고 좌뇌, 우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질문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때 많은 영역의 책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죠.
창작책은 계속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창작책도 말 그대로 우리가 3세까지는 생활습관이나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창작책에 이제 인성동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애들이 말도 거꾸로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이런 인성동화 꼭 들어가 주시고요. 창작책도 말 그대로 국내 창작, 아시아 창작, 세계 창작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창작도 나라별로 그 작가의 감성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생각의 영역을 넓혀주고 싶으면 다양한 창작책을 들어가 주시고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그리고 수개념이나 과학개념이나 비는 왜 오지? 우리가 똥은 어떻게 싸지? 이빨은 왜 썩지? 이런 거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숫자나 이런 개념도 아이들이 그런 개념도 생기기 때문에 수학동화, 과학동화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 주시면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공부가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아까 창작동화 읽으면서 자연관찰, 요즘에는 전부 다 융합이에요. 하나 따로따로 하나 뭐 읽고 뭐 요거 읽고 이게 아니라 요거 읽으면서 같이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어머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자, 창작, 인성, 뭐 국내, 세계, 아시아 창작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에 수학, 과학, 동화 들어가지만 요 시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책이 바로 전래동화와 명작동화예요. 전래 명작동화는 아주 아기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래 명작동화는 기승전결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좌뇌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추측하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래 명작동화는 만 4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머님들은 어떤 창작동화 읽을 때를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전래 명작동화 읽을 때부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른들은 더 좋아하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전래동화보다 명작동화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전래동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지금 아이들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지금 이제 많이 현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양 문화하고 더 밀접해요. 우리 문화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우리 문화랑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뭐 지게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지게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도깨비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서의 도깨비는 어떤 거였고, 이런 것들을 같이 문화랑 접목해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사고가 넓어지죠. 그리고 이 세계 명작을 읽어줄 때는 아이들의 지구본을 같이 활용한다든지 이제 세계 문화책이랑 같이 연결해주면 아이들의 사고관이 이제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지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취학 아동들이 6세, 7세까지 미취학 아동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머님들이 해주면 학교 들어갔을 때 언어 능력이 완전 달라져요. 이해력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써 언어 능력도 다 달라지고 한글도 인지하는 것도 확 달라지고 이해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얘가 바탕이 돼가지고 오면 교과서에 나온 거나 선생님이 말하는 거나 쑥쑥 받아들이고 말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어머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미취학 아동까지 굉장히 저가 이제 앞으로 막 달려서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가서는 대체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고 초등학교 가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머님들이 이제 그 다음 편도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항상 아이들과 이제 씨름하고 계시지만 엄마가 얼마만큼 이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바꿔지고 그렇다는 걸 어머님들 명심하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저의 오늘 이 말이 어머님들한테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픽맘이었습니다.